알카라스가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투타임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승을 하면은 3핏입니다. 3연패를 하게 되는데, 자, 클레이 시즌 클레이 마스터스를 3연패하는 건요. 자,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면 아주 옛날 선수들까지는 좀 찾아봐야겠지만, 라파엘 나달 외에는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를 3연패한 선수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달이 다 이제 독식을 했기 때문에 이 3연패라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알카라스가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잘하는 거는 굉장히 검증된 사실이라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상에서는 알카라스가 왜 시즌 두 번째 클레이 마스터스 시리즈인 마드리드 오픈에서 유독 굉장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요걸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 간단히 고향 스페인이기 때문이다. 자, 스페인에서 많이 나고 자란 알카라스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테니스 오픈 대회에 강한 것은 나달과 마찬가지로 자기 조국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또 익숙한 환경과 코트, 그렇기 때문에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거는 지난주에 불참하긴 했지만 부상으로 바르셀로나 오픈에서도 알카라스가 우승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점에서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클레이의 천국이잖아요.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클레이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는 이런 스페인에서 클레이 코트 마스터스 시리즈 500 시리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마드리드 마스터스는 코트의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의 첫 손꼽히는 대회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죠. 마드리드 마스터스는 클레이 코트의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 클레이이기 때문에 공이 느리고 높게 튀는 그런 일반적인 롤란 가로스나 몬테카를로 로마와 같은 특성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 코트는 굉장히 공이 날아가는 속도, 그 공기를 가로지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바운드도 빠른 편인데 대신 클레이이기 때문에 바운드가 낮진 않고 높이 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마드리드 마스터스가 열리는 이 테니스 코트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엘티튜드, 고도가 높습니다. 고도가 높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공이 더 높게 튀는 그런 속성이 가미가 됩니다. 그 결과 알카라스가 이 조건에 최적화된 테니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2022, 2023년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결승전을 다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렇게 우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알카라스의 특성을 가장 잘 조명되는 이 마드리드 마스터스의 특성은 하이 바운스죠. 자, 굉장히 많은 탑스핀을 걸어서 평소보다 바운스가 높은 공을 상대에게 뿌려줍니다. 자, 이건 ATP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분석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카라스가 굉장히 포핸드를 대포알처럼 치는데 요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는 물론 빠르기를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회전에, 그러니까 좀 때리는 것보다 회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을 굉장히 높게 튀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구사한다고 지금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Rise Up, 알카라스's Winning Madrid Formula, 알카라즈의 마드리드 우승 공식이 있는데 이게 Rise Up, 높이 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카라즈의 2023년 평균 컨택트 포인트를 보니까, 그 상대가 알카라즈의 공을 컨택트 포인트 하는 거 보니까는 122cm, 1m 22cm의 높이가 나옵니다. 이게 보통 성인 키의 어깨보다 조금 아래,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높은 공들을 지속적으로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64강부터 결승까지 오른 상대 선수들의 평균적인 컨택 포인트 높이를 보니까 결승전 스트루프한테는 1m 15, 그 다음에 3회전 디미트로프와의 경기에서는 1m 24까지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버려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치기 어려운 공을 준다. 이런 게 ATP가 분석한 것인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네. 대신 여기서 또 정밀한 분석은 평균 포핸드 속도를 알카라즈가 116km로 가져왔고 그 상대는 120km.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알카라즈의 경기는 알카라즈 포핸드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격적이니까. 근데 자, 적어도 이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나타난 통계는 평균 속도가 알카라즈의 포핸드가 상대보다 거의 다 느렸다는 거예요. 한 4km 정도. 그만큼 스피드를 포기하고 탑스핀 감아서 네트 위에 좀 마진을 높게 하는 그런 공을 통해서 승리를 챙겼다. 이것입니다. 백핸드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요. 상대보다 좀 더 속도를 늦추는 상대의 백핸드 평균 속도는 109km였고 알카라즈의 평균 속도가 105km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고 이 알카라스가 높은 바운스를 이용해서 하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마드리드 마스터스를 2번 연속으로 제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알카라스가 마드리드 마스터스에 강한 특별한 더 한 가지 이유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 생각인데 알카라스의 그 서브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플랫 서브가 아니고요, 킥 서브거든요. 특히 에드코트에서 상대 백핸드로 빠지는 이 킥 서브, 굉장히 많은 탑스핀 서브를 넣어서 상대한테 어깨 거의 그 키를 넘겨버리는 그런 그 하이 바운스 킥 서브를 넣는데 마드리드 마스터스의 코트 특성, 높은 고도의 특성을 활용하면은 이 킥 서브가 더 위력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그 알카라스가 8강에선 나달을 이겼고요. 4강에서 조코비치를 이겼는데요. 조코비치를 이길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조코비치한테 에드코트에서 와이드로 킥서브를 넣으면 조코비치가 리턴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 리턴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조코비치조차 마드리드 오픈에서는 알카라스의 하이킥 서브에 대해서 대처가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리턴 포지션을 막 바꿔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조코비치도 리턴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드리드 오픈에서의 알카라스 킥 서브는 굉장히 더 위력이 컸다. 그래서 저는 이 특성이 알카라스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일부 적용이 되는데요.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또 강한 선수가 누구냐? 알렉산더 주베레프입니다. 재작년에 알카라스랑 결승에서 준우승을 했고 그 전엔 또 우승을 했거든요. 이 주베레프가 클레이에서 원래 잘 치지만 로마 마스터스도 우승을 하고 평균적으로 프랑스 오픈의 8강이나 4강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긴 하지만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도 자, 첫 서브를 플랫으로 넣었죠. 플랫을 굉장히 빠르게 꽂힙니다. 주베레프도 세컨 서브는 킥을 넣는 선수거든요. 슬라이스가 아니라. 그래서 킥 서브에 대한 어떤 바운스 높이를 활용한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하이 바운스 코트다 보니까 주베레프는 거의 2m에 가까운 키이기 때문에 어깨 높이로 올라오는 공을 아주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주베레프와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마드리드 오픈에서는 굉장히 더 우승 후보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게 2022년에 자, US 오픈에서 우승했지만요. 그 전에 마드리드 마스터스에서 나달과 조코비치를 연달아 꺾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해진 겁니다. 8강에서 나달, 그 다음에 4강에서 조코비치, 결승에서는 알렉산더 주베레프. 물론 그때 당시에 주베레프가 4강전에서 야간 경기하고 와가지고 좀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난 원래 이 정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실제로 다음 대회였던 프랑스 오픈에서는 알카라스한테 주베레프가 3대1로 이겼죠. 자, 어쨌든 근데 알카라스에게 지금 가장 강력한 대회는 무엇이냐? 하드코트에서는 그 인디언 웰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사인 더블 가운데 하나인 인디언 웰스. 그리고 클레이 코트에서는 프랑스 오픈도 아니고 로마 오픈도 아니고 몬테카를로도 아닌 마드리드 마스터스가 알카라스에게 가장 좋은 코트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4년 알카라스가 마드리드 오픈 투타임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제 1회전 64강전을 치렀는데 괜찮았습니다. 경기 내용이.
네, 압도적인 승리였고요. 셰브첸코를 만나서요. 알렉산더 셰브첸코를 만나서 6대2, 6대1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여기 경기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카라스가 포핸드를 아주 살살 좀 달래가면서 쳤다는 거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알카라스가 지금 이 뭐 좀 팔 부상, 정확히 어떤 부상인지 모르겠지만 전박 부상을 좀 당해서 지금 두 대회를 걸렀거든요. 몬테카를로와 바르셀로나를 걸르고 지금 이 클레이 시즌의 세 번째 대회부터 첫 클레이 시즌의 첫 경기를 치렀던 것입니다. 스코어상으로 6대2, 6대1이면은 굉장히 양호하고 알카라스가 순항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포핸드에서 예전처럼 빠르게 강타를 치지 않고 조금 좀 천천히 공을 보내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그런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알카라스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바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핸드로 연습을 하지 못하고 백핸드와 발리, 그다음에 드롭샷, 네트 플레이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이 팔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연습과 훈련과 실제로 1회전 첫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덕분에 알카라스가 백핸드를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백핸드가 좀 향상됐는지, 그 이번에 64강전 결과를 보니까 그 테니스 인사이트에서 통계자를 뽑아보니 백핸드의 평균 점수가 9.3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알카라스는 이 백핸드보다는 포핸드에서 9점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핸드가 아주 엑설런트 했다. 그래서 오히려 포핸드를 연습 안 하고 백핸드를 연습하니 백핸드가 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알카라스가 평상시였다면은, 그리고 마드리드 오픈의 조건을 감안했다면은 단연코 이번 대회 조코비치가 빠진 상황에서 우승 후보 1순위라고 꼽을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부상의 여파가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드리드 오픈 결과에 따라서 알카라스의 운명도 바뀔 것이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